자, 지금 주식시장에서 원숭이 두창 관련주라고 새로운 테마주가 나왔습니다. 당연히 새롭게 돈이 몰리고 있는 상태라서 혹시나 발라먹을 자리가 있지 않을까란 생각에 트레이딩을 하는 분이라면 꼭 한 번쯤은 거쳐가는 곳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아주 단순한 원리를 이용하고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혹시나 모를 기회가 찾아올 수 있기에 아마 내일 시장에서도 원숭이 두창 관련주 쪽에서만 시간을 보낼 것 같습니다. 자, 오늘 5월 23일 월요일 시장 원숭이 두창 관련 종목들이 엮여가지고 상승이 여러 개 나왔습니다. 이게 진짜로 관련 있는지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면 스캠 종목도 섞여 있는 것 같은데 단순히 뉴스에 떠가지고 지금 관련 종목으로 엮인 종목을 보면 거래대금까지 있는 종목이 4개가 포착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가 HK 이노엔, 파미셀, 녹십자 MS, 캐몬 다 검색해보면 뉴스에 원숭이 두창 관련주라고 오늘 뜬 기사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테마가 새롭게 나오게 된다면 후속주를 준비하는 것보다는 저는 오직 대장주에서만 매매를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장주는 거래대금이 1순위고 2순위는 거래대금은 부족하지만 상승률을 보고 있는데, 자, 한 개씩 보면 HK 이노엔 거래대금이 4천억이 나왔습니다. 이게 대장주라 할 수 있으며, 그리고 파미셀이랑 녹십자 MS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캐몬은 마이너스. 캐몬은 개인적인 생각으로 매매를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집중해서 보라고 한다면 파미셀도 최근에 이 추세는 괜찮았던 편인데 수급 면에서 만만치 않을 것 같아서 파미셀보다도 HK 이노엔이나 상승률이 좋은 녹십자 MS 딱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도 대장주인 HK 이노엔 오늘 시장에서도 매매를 진행했습니다. 일단 선반영이 되어서 시작하는 높은 갭 상승에서는 당연히 들어가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사자마자 장대 음봉이 나올지 양봉이 나올지 도박과 다를 게 없기 때문에 일단 시작하고 나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천천히 지켜봤다가 주가가 빠지지 않고 시초가 회복해 줄 때, 그런 타이밍이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설명드렸듯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오늘 시초가 회복을 통해서 매매를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매매를 진행하고 나서 상한가를 갔으면 아쉽게 손가락만 빨았겠지만, 처음에 이런 식으로 음봉이 나오는 이유는 그 전에 매집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수급이 많이 꼬여 있거나 매집이 되지 않았으면 당연히 개인들끼리 서로 최고가 주문 넣어서 선반영된 자리에서 시작을 하게 된다면 그 뒤에도 주가가 계속 오르려면 폰지 사기처럼 계속 새로운 자금이 유입이 돼야 되는데, 꼬여진 수급에서 개인들만 사서 고점을 띄우면은 꼬여진 이 수급이 당장에 풀리기는 어렵습니다. 재료가 진짜 강해서 또는 거래대금으로만 밀어붙인다면 그게 가능하겠지만, 보통 수급이 꼬여진 종목은 그걸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잠깐 눌렸다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 휴림로봇 지금도 추세가 멀쩡한 상태인데, 이것도 처음에 반응이 나왔을 때 바로 올라가지 못한 게 일단은 한번 풀어내고 가기 위해서 무작정 따라 붙는 개인들을 쉽게 태우고 가는 경우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음봉이 뜬 다음에 그 다음날 캔들을 확인해서 상승 판단을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지금 체크해야 될 것은 녹십자 MS 시간의 거래 상한가, 그리고 HK 이노엔이 장 끝나고 6시 10분에 공매도 가열 종목 지정 공시, 첫 상승과 거래대금도 받쳐주고 있으며, 좀 아쉬운 점은 그 전에 추세가 안 좋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추세가 신고가 추세였다면 그냥 눈 딱 감고 크게 넣을 수도 있는데, 신고가 추세가 아니라는 게 아쉽습니다. 주가가 높다 하더라도 신고가 추세는 모든 게 설명되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한 7만 원대 아니면 완전히 신고가 상태였다면은 아마 종가 매수나 시간의 거래 매수도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장에서 대장주인 시가테크놀로지스가 급등이 나오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환율 문제도 있고 지금 미국장 분위기도 그래서 또 제가 미국 주식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 신고가 상태에서도 멍하니 지켜볼 수밖에 없었지만 만약에 국내 시장에 이런 조건을 갖춘 종목이 있었더라면 당연히 차트만 봤을 때 이걸 대장주로 집중 매매를 했을 것 같습니다. 프리장에서 크게 급등 중에 있으며 차트로 봤을 때 음봉으로 출발한 다음에 이 시작가를 회복해주면서 아직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본 시장이 와봐야 알겠지만 당연히 이게 양봉으로 크게 신고가에서 마감한다면 관련주들은 내일 급등해서 출발할 것입니다. 게다가 HK 이노엔이 장 끝나고 나서 공매도 가열 종목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신고가 상태에서 마감하게 된다면 보유자들은 아주 편안하게 밤을 보내고 갭상승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보유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의 거래 분위기를 봤을 때 48,000원 근처에서 마감하는 거 보고 빨려 들어갈 뻔했지만 최근에 미국장이 제멋대로 움직이는 것과 그것 때문에 제가 오버나잇 하는 종목들 타격을 좀 많이 입어가지고 더 이상 못 참고 인간지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주식을 매수하지 않았습니다. 주식을 매수하지 않았지만 아직까지는 좋은 요소들과 시간의 거래까지 상승으로 인해서 이 분위기로만 끝나게 된다면 당연히 시초가는 49,000원에서 5만원 이상까지도 출발할 수도 있으며 신규 진입자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규 진입자 입장에서는 갭상승이 너무 높지 않고 최대한 48,000원 근처에서 시작을 해서 이 자리를 어떤 식으로 유지가 되는지 좀 넉넉 잡아서 9시 반까지는 지켜보면서 대응을 결정을 할 필요가 있는데 너무 갭이 높거나 시작하자마자 올라가 버린다면 멍하니 구경만 하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으며 무턱대고 시초가 높게 잡았다가 그대로 물려가지고 만약에 끝까지 하락하게 된다면 또 손실을 크게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고점에서 물리면은 그 전에 신고가와 거리도 가까운 게 아니고 대응할 수 있는 확실한 기준가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냥 눈 감고 매수해서 손절가를 무조건 48,000원을 지키겠다 또는 종가 기준으로 지키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어느 정도 손실을 감수하고 접근 가능하겠지만 좀 완벽하게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장 시작 이후에 최소 10분 정도는 48,000원 근처를 지지하는지 주가가 힘없이 갭만 뜨고 빠지지 않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짧은 시간 내에 급등이 바로 나오게 된다면 당연히 아쉽겠지만 지금 이 상황들을 조합해 봤을 때 보유자랑 그리고 신규 매수 예정자는 당연히 이런 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만약에 보유자라면은 최소 30분 정도는 지켜봤다가 48,000원만 기준으로 잡고 대응한다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을 것입니다. 보통 이런 차트가 이런 캔들이 나오면은 그 다음 날에 바로 급등하는 경우가 많은데 급등하다가 만약에 또 윗꼬리가 달리면서 내일 시장에서 상승에 실패해가지고 고점은 막 53,000원, 52,000원 이렇게 되는데 종가는 한 47,000원 이하에서 마감한다. 38,000원에서 좀 멀어져서 마감을 해버린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이 테마가 단기성 테마로 끝이 날 수가 있습니다. 내일 상승이 나온다면 무조건 48,000원과 거리를 띄워가지고 마감을 해야지 다다음 날에도 먹을 자리가 생길 것이고 다다음 날에도 먹을 자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늦게 매수한다 하더라도 무조건 이 기준가인 48,000원 이 자리를 돌파했으면은 바로 상승이 나와야지 정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신에 너무 급하게 상승하지 않고 초반에 적당히 눌리면서 어느 정도 단단한지를 확인해주는 시간이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응 방법을 한번 정리해 보자면 보유자들은 갭이 매우 높다면 갭이 매우 높다는 기준은 한 51,500원, 52,000원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고점 근처. 이쯤 뜨면은 저는 분할 매도로 익절을 할 것 같습니다. 제 기준일 뿐이지 만약에 엉덩이 무겁고 수익률을 훨씬 높게 보시는 분들은
끝까지 48,000원을 기준으로 보유해도 되겠지만 뭐 요즘에 곡물주라든지 최근에 팜유 관련주도 있었는데 이런 재료가 뜬다 하더라도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며칠 해먹다가 바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JC케미칼은 첫날에 음봉이 뜨지 않고 상한가로 마감을 해서 정말 분위기가 좋았지만 며칠 버티지도 못하고 이런 식으로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이 재료도 그냥 일회성 재료로 끝이 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욕심 부리는 것은 뭐 개인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라면은 당연히 분할 매도로 신고가 추세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JC케미칼도 역사적 신고가가 나왔는데도 이렇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JC케미칼이 첫날에 음봉되고 그 음봉을 회복해주는 상승이 나왔다면 저는 둘째 날에 아주 강하게 매수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HK 이노엔에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역사적 신고가가 아니라는 점, 그 전에 차트가 많이 꼬여 있었다는 점, 이 점들을 이용한다면은 당연히 줄 때 먹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규 매수 예정자에서 대응을 하자면 눈 감고 매수를 해서 48,000원 정도로 대응할 수 있지만 갭 상승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실패할 경우에 손실을 크게 부담할 수 있습니다. 용기 있는 자가, 과감한 자가 대박이 났을 때 더 크게 먹긴 하겠지만 저는 이거 자체를 부담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당연히 시초가부터는 들어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대응은 2번, 3번인데 일단은 좀 지켜보다가 그냥 그대로 상승한다면 아, 내 것이 아니구나 생각하고 보내주는 것이고, 근데 시작하고 나서 한 10분 정도 치고 박다가 건강한 눌림목이 형성이 된다면 제가 항상 올려드리는 매매 영상처럼 그대로 눌림에서 접근할 계획이며, 혹시나 지금 시가 테크놀로지스가 본장에서 대폭락이 나온다면 갭 상승이 아닌 갭 하락이 나와도 만약에 빠지지 않고 48,000원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는지만 보고 48,000원과 거리를 계산해가지고 또 매수 결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신규 진입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갭 상승보다 갭 하락이 대응하기는 훨씬 더 수월할 것입니다. 신규 진입 예정자 입장에서 좀 아쉬운 점은 제가 월요일 마감 영상도 이쯤에서 찍었는데 이게 당연히 근처에서 힘을 못 쓰고 마감할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좀 수직으로 올리면서 시간의 거래까지 48,000원 시간의 거래까지 핫하게 마감을 해서 추격 매수를 유도하는 상황이 나와서 좀 아쉽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이거는 뭐 당연한 말이겠지만 보유자랑 매수 예정자랑 입장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보유자 입장에서 높은 갭 상승이 나온다면 좋겠지만 또 이걸 반대로 생각했을 때 분할 매도로 신고가도 아니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낮은 갭 상승이 나온다면 오히려 못 먹어도 되니까 버틸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 예정자 입장에서는 높은 갭 상승이 나온다면 당연히 합리적인 가격은 아닐 것이기에 깔끔하게 매수를 포기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굳이 여기서 치고 박지 않아도 다음엔 기회가 분명히 올 것이고, 혹시나 이게 JC케미칼처럼 되지 말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합리적인 시점을 벗어나게 된다면 억지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합리적인 시점이란 당연히 48,000원 근처, 여기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당연히 불합리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낮은 갭 상승, 48,000원 근처에서 시작이 된다면 충분히 뭐 어느 정도 손실을 감수해서 생각해 볼 만하거나 눌림으로 찔러 넣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좋게 생각할 수 있는 점은 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조합돼서 당장에는 호재를 말하고 있지만, 안 좋게 생각해 본다면 신고가는 아니고 최근에 또 잘못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욕심은 적당히 합리적인 자리 근처에서만 계획을 세우는 게 수익은 확실하게 먹을 수 있고, 수틀릴 경우에도 손절은 짧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